그럼 여기서 잠깐 밸런스 게임 하나가 그냥 퍼뜩 떠올랐는데요.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대본에도 근데 없이. 여기 유인촌, 신원식, 김행 한 명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돼. 안 한 돼요. 명은 한 명은 인정해야 돼. 너무 어렵다. 그거 마지막에 한번 해볼까요? 지금 다음에 유인촌, 그 다음에 신원식인데 네. 다 한번 해보고 다 한번 해보고 이 중에 약간 최고의 생각할 빌런은 시간을 누군가? 예, 최고의 빌런을 뽑는 거는 오히려 쉽죠. 쉽죠. 가장 괜찮은 사람을 뽑아야죠. 아유. 일주일 앞을 내다보는 청년 내각 시즌2 오랜만에 우리 혁명 정부의 기후 에너지부 장관을 모셨습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거의 2달 만인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윤석열 정부가 일을 너무 잘해가지고 정말 일감을 막 열심히 던져주고 있죠. 네, 야당으로서는 정말 너무 정신없이 오. 결산 치르고 그리고 네. 또 이제 많이들 보셨을 이 대정부 질문도 그랬죠. 있었고 그래서 예. 정신없이 정부 비판하느라고 2달이 지난지도 몰랐네. 그렇네요. 2달이 훅 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벌써 선선한 가을이 됐네요. 그죠? 네. 좋습니다. 또 저희가 청년 내각 사실상 시즌2를 사실상 강제로 하게 됐어요. 왜냐? 바로 우리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고승혁 안기부장님이 2주 전에 등려를 했습니다. 박수!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드디어 한남이 될 모든 자격을 갖췄습니다. 바로 결혼과 출산이라는 이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꼰대질, 지적질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요즘 젊은 것들이 말이야.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와, 국가를 위해 헌신할 생각을 해야지. 진짜 꼰대. 참 엄청나다.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네. 모든 자격을 다 갖췄다. 여러분, 제가 바로 장혜영 의원님이 예. 장혜영 의원님과 가장 이제 네. 그 정의당과 가장 이제 거리가 먼 멀은 바로 한남. 한남 꼰대. 바로 저희입니다. 웃자고? 안기부장에서 어. 안기부장이 이제 한남까지 제가 아주 권력이랑 예. 권력은 다 쥐고 있습니다. 그냥 극우 보수의 한남 그렇습니다. 모든 걸 다 갖췄는데 여러분 태극기 갑시다. 그래. 그 2달 어떻게 사이에 보세요? 청년 내각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 예, 청년들에게 극우 성향을 띠기 시작했는데 왜냐면 저도 두 아이를 아빠로 아이 아빠로 살고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도 축하합니다. 환상의 감사합니다. 케미를 좀 보여주자고요. 네. 예.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부 개각입니다. 개각 인사 검증을 해보려고 그래요. 사실상 MB 정부 2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번 인사 개각에 대해서는 정말 말이 많습니다. 아니 청년 내각에 지금까지 13화에 오는 동안에 얼마나 멋진 청년 리더들을 저희가 소개해드렸습니까? 여기에 이 훌륭한 인사들을 다 외면하시고 말이야.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상상도 못했던 MB 정부 인사들을 고스란히 끌고 오셨어요. 그래서 국민들도 되게 당황하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가 빨라야 추석 전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한번 일주일 빠른 청년 내각의 인사 검증단을 딱 꾸려서 오늘 인사 검증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일주일 빠르지만 제가 뉴스가 네. 나오진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기각이 됐지만 상관하지 않고 세 사람을 임명했습니다. 땅땅땅 이 뉴스 나올 겁니다. 일주일 빠른 뉴스. 예.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야.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예언까지 네. 해주시고. 여기까지 하면 되죠. 어떻게 동의하세요? 저 정도 톤으로 나올 것 같아요? 당연히 저 정도 톤으로 나올 것이라고 보고 하나 더 일주일 빠른 뉴스를 해보자면 네. 분명히 인사청문 과정에서 약간 엄청나게 명장면 짤로 돌아다닐 장면들 분명히 하나씩 나온다. 야, 기자들 바빠지겠네요. 맞아요. 내 생각에 우리 유튜브 감독님이 바빠져야 됩니다. 짤을 빨리 만들어서 빨리 성지, 유포해서 여기는 성지가 된다. 우리가 성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순리 오세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부터 검증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관련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김정숙 여사가 과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영부인의 일가의 땅이 있는 곳으로 갑자기 종점이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에서 가만히 계셨을까요? 이것이 갑자기 강상면으로 급부상하게 된 그 시점 자체는 그때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인수위에 접어들었을 때예요. 이것은 그냥 대안 제시지 이제부터 세 개의 안 중에 주민 공청회를 통해서 구체적인 설계안은 이제부터 어떤 것이 확정이 되면 시작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제 이게 급하니까 인수위에 로비를 했다 이거예요. 인수위에서 압박을 가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한마디로 쪼다였던 거예요. 제가요. 전임 대통령을 정말 욕하고 싶지 않아요. 정권이라는 것이 수도 없이 바뀌니까. 그런데 인수위에서 압력을 가했다. 이거 누가 봐도 거짓말인 거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후쿠시마 괴담에 이어서 이것을
김건희 괴담으로 이끌어가고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는 사실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를 정확하게 제시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반국가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운동가를 위장하고 허위 선동을 야비하고 폐륜적인 공작을 일삼기 때문에 이런 반국가 세력에 굴복하지 말라. 이거 팩트 아닙니까? 저는 팩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도 없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대한민국에서 유엔사 해체를 주장하는 정치 세력이 있습니다. 종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바꾸자고 하는 민주당 내에도 그런 분들이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뭐 보시는 분들 들으시면서 와우, 이러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렇게까지? 막 이런 생각하셨는데 우리 진짜. 장혜영 장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저렇게 해야 장관을 하는구나. 저렇게요? 라는 이제 본보기를 정말 보여주는 영상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요새 정치가 뭐 품위를 잃은 지가 오래기는 하지만 그렇죠.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전직 대통령에게 저런 막말을 하는 인사를 어떻게 다시 장관으로 앉힐 수 있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네. 지금은 실세니까 저렇게 윤 대통령의 코드에 맞게 딱 얘기를 해주지만 실세가 아닌 순간 저 김혜영 전 대변인의 입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하게 될 거다. 이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게 전 야. 너무 신기해요. 와. 뭐 얼마 남지 않을 수도 있는 그 레임덕이라고 하는 순간이 오면 그 말이 싹 바뀌어서 방향이 그럼요. 윤 대통령께 향할 수도 있다. 문재인이 윤석열로 바뀌는 건 순간일 거예요. 이야, 이게 김행 대변인, 김행 이제 전 장관 후보자, 네. 장관 후보분이 예전에 청와대 대변인이었는데 그때 라인업이 화려합니다. 네, 윤창중, 김행, 오. 민경욱 이 세 사람이 대박. 연달아 있었거든요. 예. 이게 아주 급한 사람들이 불 끌 때 쓰는 라인업이거든요. 지금 제 생각에는 급할 때가 됐다. 급하다. 급하지 않고서는 이 어. 라인업에서 고르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좋아요. 조금 해보게 예. 되었습니다. 그 문제가 많고 말 많은 후보자에 대한 뒷조사 우리 안기 부장님이 해오셨다고 하는데 네. 한번 썰을 풀어주시죠. 일단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되게 그 중앙그룹 제가 중앙그룹 출신이죠. 아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이전 이제 문화부 장관 박보균 선생님 네, 중앙일보 기자고 그랬죠. 이번에는 김행 선생님을 또 이렇게 중앙일보 기자 출신인데 이렇게 영입해가지고 여기 또 장관으로 앉히고 있으니 저도 한번 데려가면 어떨까. 제가 중앙 미디어 그룹 출신인데 윤석열 대통령님 사랑해요. 그 정도는 안 된다니까요. 봤잖아요. 방금. 이 정도는 안 되는군요. 공사 전치주의를 제가 분쇄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예, 이 정도는 해야 조금 되는데 낫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위키트리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소셜뉴스 창업을 해서 뭐 100억 포함해서 주식이 뭐 148억 정도 되는 와. 굉장한 뭐 재산가라고 합니다. 근데 예. 뭐 돈이 많아도 장관 할 수 있고 뭐 이런 그럼요. 문제 되는 건 아닌데 네. 문제는 이제 막말 논란도 있지만 여성 관련된 경력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딱 한 번 있었는데 그때가 한국 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원장으로 이렇게 예. 있었던 시절인데 예. 이거 하나 가지고 조금 여성 관련 일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지 이런 예. 부분은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전에는 그리고 이제 위키트리 같은 경우는 5차례 이제 전시회를 하는데 이게 4차례군요. 4차례 전시회를 하는데 모두 이제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콘텐츠와 함께 했어요. 그래서 그중 한 번은 김행 후보자가 위키트리에 이제 그 임원으로 있을 때 한 거라 뭐 김건희 여사와 뭐 인맥으로 얽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명이 좀 명확하지 않아서 네. 뭐 김건희 픽이다 뭐 이런 구설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상 김건희 픽이다라는 말들이 오가면서 거기에 대한 해명을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전후에 내가 처음 김건희 여사를 알았다라고 말했는데 그 직후에 바로 보도자료가 나오면서 2013년, 15년에 두 사람이 만났던 정황들을 계속 보도로 유출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친한 예. 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알 수도 있고 친할 수도 그럼요. 있고 뭐 신정현 의원님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럼 너 예전에 신정현이랑 유튜브 했잖아. 그게 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전혀 그렇죠. 아니죠. 근데 네. 이제 그게 어떤 이권이랑 관련되거나 뭐 같이 그 전시회를 하니까 뭐 돈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명확히 밝혀달라는 건데 이 과정에서 석연찮은 거짓말이 드러난 거는 자꾸 하나씩 조금 나오니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솔직하게 밝히는 것이 장관으로서의 첫 번째 자질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래서 뭐 과거에 그렇다 하더라도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의 또 자질 문제는 또 별도로 봐야 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십니까?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의 자질 문제가 정말 심각하게 네. 지적이 많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인사청문 과정에서도 드러나겠지만 이제 사전 질문 과정에서 굉장히 문제적인 대답들을 한 부분이 특히 이제 낙태죄 낙태죄. 에 관련해서 예. 이제 그 후보자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냐라고 하니까 굉장히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말을 미사여구라고 표현하지를 않나. 뭔가 사회적인 구조적 문제들, 예를 들면 뭐 경제적으로 어렵다든지 아니면 뭐 청소년인데 임신을 했다든지 네.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가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 말만 가지고 보면은 또 말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국가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낙태죄를 폐지하면 안 된다? 음. 아니면 여자한테 더 책임을 묻겠다? 음. 라고 하는 정말 앞뒤가 안 맞는 그냥 음. 기승전 이거는 종교계 눈치를 보고 낙태에 대해서 자기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네. 입장을 내야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정말 아무 말 대잔치를 늘어놓으셔서 이제 굉장히 그걸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이나 의원들은 예. 예. 굉장히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이 낙태죄 관련된 사안은 사실 첨예한 사안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 전에 헌재에서 명확하게 낙태를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위헌이다. 하는 위헌 판정이 났어요. 예. 근데 여전히 국회에서 아직도 보안 입법을 못하고 있는 것이 잘못인데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 법무부 소관의 일이죠. 예. 근데 여가부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헌재 판결 이전으로 돌아가는 헌재 판결을 부정하는 것 같은 입장을 예. 낸 것은 사실상 그것만으로도 저는 결격사유 거의 여성의 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야, 듣는데 저도 한숨이 나오는데 이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는 대법원 판결이나 헌재 판결을 뒤집는 어떤 여러 결정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러니까요. 너무나 전형적인 예. 대통령실 입장 내는 것도 마찬가지죠. 맞아요. 그렇죠. 불리한 건 입 싹 다물고 음. 자기들 조금이라도 유리한 것 같으면 바로 입장 내고. 그렇네요. 게다가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하겠다고 한 게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라는 예. 것인데 그 기조를 여전히 명확하게 가져가고 있다.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본인의 본 마음이 나와버린 거야. 맞아요. 그런데 여가부를 폐지해야 되는 이유에 예. 대해서도 부처 네. 칸막이 때문에 일을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부처 칸막이가 문제면 부처 칸막이를 없애야지 부처를 없애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굉장히 여가부 장관으로서는 성평등 문제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고민해 본 적 없는 사람이 이렇게 또다시 여가부 장관으로 내정되는 것을 보는 게 정말 국민적 인내심 테스트다. 그렇네요. 예, 그리고 네. 이게 예.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와도 충돌될 수 있는 발언을 좀 했어요. 그 여성 관련해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거의 유일한 그 직책이 양성평등 교육진흥원장을 잠시 했었는데요. 그랬죠. 이때 뭐라 그랬냐면 저출생 대책은 노동시간 단축이다. 성인지 예산은 선진적 정책이다. 왜냐하면 자기 부처 이제 보호해야 되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노동시간 단축과 성인지 예산을 옹호하는 이런 메시지와 멘트를 내셨던 분이 지금 와서 그 모든 거를 반대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여가부를 폐지하고 없애는 일을 하겠다? 이것도 사실 앞뒤가 안 맞는 행보거든요. 예, 그래서 예. 뭐 본인이 했던 말에 대해서 또 앞뒤가 안 맞는 것도 둘째치고 또 이제 교회에서 또 이런 식으로 또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아이의 낙태권은 엄마인 저에게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회개합니다. 라고 교회에서 이렇게 그런 네. 기도를. 그러니까 2019년 낙태죄 헌법 불합치 말씀도 하셨지만 네. 이제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좀 그 기반 위에서 우리가 사회적 문제를 풀어가는 게 아무래도 이제 정치라는 공적 영역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우리가 약속한 이런 과정에 대해서 함부로 되돌리려고 한다는 의혹, 예. 생각 이런 거 조금 좀 지울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그렇네요. 생각이 이게 시대는 들었습니다. 계속 진보하고 시대 네. 정신은 점점 바뀌어 나가고 있는데 다시 과거로 끌어가려고 하는 되돌리려고 하는 게 이 윤석열 정부에서 보여지는 계속된 반복된 패턴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여가부를 없애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적절한 인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인사권자의 예. 의중에서는. 예. 자, 그래서 이제 정의당 소속으로 또 활동을 하시니까 정의당에서는 이번 여가부 장관 청문회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여가부 장관 청문회를 너무너무 준비하고 싶은데 저희가 안타깝게도 여가위에는 정의당 네. 소속 의원님이 안 계세요. 그렇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적인 입장을 내서 이 인사가 어째서 적절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제 비판을 하게 될 텐데 이 김행 장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가 없다라고 하는 점, 기본적인 정치적 예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예. 사람이라는 점,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가부 장관으로서 예. 사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구조적 성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고 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우리 남녀 성별임금 격차 30% 계속 나고 예. 있는 거. 그렇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저 부처를 없애러 들어온 사람이 여전히 장관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한 결격 사유 이런 예. 것들을 그냥 입장을 내가는 게 기본적인 정의당의 네. 방식이죠. 그럼 여기서 잠깐 그 밸런스 게임 하나가 그냥 퍼뜩 떠올랐는데요. 갑자기 떠올랐어요. 대본에도 근데 없이. 여기 이제 번뜩이는 그 사람. 의원님이 있으니까 이 헌법기관이 의원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뭐냐면 유인촌, 신원식, 김행 한 명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돼. 안 한 돼요. 명은 한 명은 인정해야 돼. 아, 너무 어렵다. 단 한 명은 그래도 내가 우리나라의 국무위원으로 인정해주겠다라고 할 때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거 마지막에 한번 해볼까요? 지금 다음에 유인촌, 그 다음에 신원식인데 네. 다 한번 해보고. 다 한번 해보고 이 중에 약간 최고의 생각할 빌런은 시간을 누군가? 예, 최고의 빌런을 뽑는 거는 오히려 쉽죠. 쉽죠. 가장 괜찮은 사람을 뽑아야죠. 아유, 이게 진리. 여러분 국회가 국민들에게 선택한 바로 그런 정치입니다. 착을 뽑아라. 좋아요. 의원님도 한번 당해 보셔야죠.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그거 잘못했습니다. 머릿속에 염두하시고 일단 네. 밸런스 게임이 있는데 아마 지금 채팅방에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한번 댓글로 맞아. 여러분 생각은 누가 그나마 덜 빌런인가, 누굴 선택할까 이건 판단해 보시면 좋을 누가 제일 것 같습니다. 인재인가? 진짜 극한이다, 질문도 극한. 힘들어. 자, 그래요. 자, 다음은 이제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자, 관련 영상 한번 보실까요? 이 과정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기자들을 향해 욕설까지 퍼부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사진 찍지 마. 찍지 마. 화장실 기다리시고. 승기나 뽀치가 정말. 네, 제가 이제 음성 속에는 삐 처리가 됐지만 그 신발이라고 하는 신발 몇 켤레가 나왔나 대충 세보니까 5번 이상은 계속 나오네요. 얼굴에서도 이미 화가 잔뜩 나 있었는데 저 자리가 그냥 사적으로 술 마시는 자리가 아니고요. 그 자리가 이제 국회입니다. 국회에서 이제 질의를 받는 중에 본인이 화가 너무 나서 사진 기자를 향해 저렇게 이제 여러 차례 이제 욕설을 하는 모습이죠. 사실상 국회의원을 향해서 욕하고 싶은 것을 사진 기자, 애꿎은 사진 기자에게 사진 찍지 마! 신발 한 켤레, 두 켤레, 세 켤레! 이렇게 된 상황이었어요. 오호. 자, 영상 보시고, 네, 장관님 소감 좀 말씀 주세요. 뭐 이제 저 영상도 네. 이제 일주일 빠른 뉴스니까 아, 그렇죠. 그죠. 이제 문체위 2008년 국감장에서 있었던 네. 일인데 예. 이제 인사청문회장에서 분명히 다시 틀어질 영상이다. 네. 다시 틀고 이제 저 사람에게 장관의 자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라고 묻는 국무위원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네, 있을 것이다. 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 당시 싶고요. 그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땡땡이라고 표현한 것 때문에 화를 낸 거거든요. 땡땡이 아주 뭡니까? 뭐냐면 이명박의 졸개다 이렇게 말했더니 굉장히 화가 나서 이렇게 했는데 제 생각에 그 이종걸 의원님 요새 쉬고 예. 계신데 예, 예. 한번 그 청문회장에 출연. 그 같이 와서 오랜만에 물어보는 것도 이명박의 졸개란 비판이 또 나오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냐?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면 예. 괜찮지 않을까. 아니, 그 혹시 방청객으로는 들어갈 수 있어요? 일반 시민이? 국회 방청을 하실 수는 있기는 한데 근데 인사청문회는 안 되죠. 인사청문회는 아마 그 아. 사전 신청을 하고 들어가긴 해야 될 거예요. 아쉽네요. 이종걸 의원 방청객으로 하지만 들어가서. 전 의원은 좀 다를 수도 있긴 아, 하겠다. 그랬네요? 네네네. 증인 신청하면 안 되나요? 이 현장을 목격하는 오게 사람. 됐는데. 증인 신청. 야, 그럼 이제 유인촌 후보자는 또 열 뻗쳐. 아이, 신발 한 켤레, 세 켤레 나갈 수도 있어, 또.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서 그러게요. 내가 적합한 장관 후보자다 뭐 증명할 수도 있는 거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요. 이건 말고도 유인천 후보자에 대한 구설이 참 많은데 조사를 좀 해오셨어요, 안기 부장님? 네, 이런 막말은 사실 자극적이고 재밌어서 많이 틀어주지만 사실 뭐 나란 일을 하는데 뭐 막말 할 수 있다고 봐요. 뭐 한 번 정도는. 근데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막말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 이제 이권 챙기기와 블랙리스트로 보이는 일들이 많이 이권과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예, 특히 이제 한예종에서 6개 과를 폐지했는데요. 네. 당시 이제 중앙대라든가 동국대라든가 기존 그 아주 예술계에서 권력을 쥐고 있는 대학들로부터 조금 같이 유착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의혹이 나왔어요. 네, 네. 그러면서 한예종에서 서사창작과를 폐지하는 안을 내고 이거를 반대하는 학부모한테 학부모가 세뇌됐다 이런 식으로 좀 막말을 하는 행태를 보였어요. 학부모를 향해 세뇌됐다. 네. 그런데 진짜 신기한 게 올해 네. 예산안에서 한예종 예산이 대거 삭감됩니다. 또
그래서 뭔가 한예종에 뭔가 지금 맺힌 게 있나요? 맺힌 게 있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번에는 문화예술계도 경쟁을 통해 살아남아야 한다면서 나라 돈으로 국가 이익에 반하는 작품을 만드는 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는 작품인지 아닌지를 앞으로 지켜보겠단 말이죠. 와. 그러니까 유인촌 장관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앞으로 예. 문화예술 작품은 우리 BTS 선생님 노래 낼 때 조금 이렇게 노래도 약간 뭐 역사 스페셜 관련된 노래를 내면 좋아하지 않을까 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영상도 보니까 느꼈는데 역사 스페셜이 나중에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이 장면이. 예, 그니까요. 오래 진행하셔서 역사에 예. 길이 남는 인물이 되었다라는 거는 또 어떻게 그러니까요. 보면 재밌는 포인트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장면에서 딱 떠오르는 게 공산 전체주의라는 용어가 또 떠올라요. 뭐냐면 공산주의 국가는 대체로 문화예술이 다 정권을 찬양합니다. 네. 최고 지도자를 찬양하는 것만 허용하죠. 근데 오늘도 아까 얘기했던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문화예술 작품들이 나오게끔 해야 된다라는 거. 이 말 속에서 이미 본인 스스로가 그 공산 전체주의를 지향하는 정부인 것을 다 내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정부 말처럼 이 정부가 공산 전체주의를 지양하는 정부라면 이 사람 여기에 후보자로 세우면 안 되죠. 그렇죠? 에이,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공산 전체주의 정부에서 그거 하셨는데 검찰총장 하셨는데. 아, 그렇네요. 좋아요. 자, 본인은 또 블랙리스트에 관련되어 있지 않다라고 또 부인했어요. 그 네. 장관님. 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이제 저는 유인촌 장관 내정 소식을 들으면서 이제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얼굴을 떠올리고 떠오르죠. 다시 한번 이제 예. 한숨을 좀 쉬었는데, 예. 그러니까 당시에 특히 이제 역시 MB 정부 이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굉장히 정확한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약간 우 이동관 그리고 좌 유인촌 이 시대가 다시 도래했고, 예. 당시에 블랙리스트를 이제 국정원에서 이제 좌파 편향 인사들이다라고 하면서 뭐 이회수, 조정래, 박찬욱, 봉준호 맞아요. 이런 분들을 다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분들에게 참여를 못하도록 뭐 방송을 자르기도 하고 아니면 세무조사를 나가기도 하고 온갖 방식으로 괴롭혔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물론 이건 국정원 일이고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잡아떼고 있고, 뭔가 직접적으로 그 사람 이제 유인촌 장관이 이 블랙리스트를 만들게 했다 뭐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예. 나는 뭐 관여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오히려. 문체부 장관이 누구냐면 네.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인들을 잘 살게 해주고 그렇죠. 이걸 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해서 그 자유를 보호해야 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블랙리스트 문제가 나왔으면 그 자기 정부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싸워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전혀 그러지 않고 나는 관여하지 않았어요라고 하는 건 사실상 알고 방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부분이고, 인사청문회에서도 이제 문체위의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네네. 있기 때문에 굉장히 류호정 의원으로 치자면 약간 저처럼 분석적인 스타일이라기보다는 네. 팡팡 치고 나가는 스타일이라서 이제 유인촌 장관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열심히 이제 파고들어서 야. 이 책임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해야 된다는 네. 얘기를 좀 이 하지 블랙리스트에도 나름의 장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옹호하자면 예. 변영주 감독님이 화차를 만드신 변영주 감독님이 블랙리스트 사건이 터졌을 때 찾아봤대요. 내 이름이 없으면 어떡하나. 왜냐면 거기에는 봉준호 막 그렇죠. 유명한 박찬욱, 막 이런 박찬욱 사람. 이런 사람들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이 사람들의 작품을 보면 참 좋다라는 일종의 추천 리스트 아니냐. 이렇게 유명해졌다. 예. 그러니까 변영주 감독님이 내가 없으면 어떡하나 하고 봤는데 있어서 굉장히 안도했다. 나는 괜찮은 감독이구나. 그렇구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블랙리스트 참고해서 이거 다 이명박 정부에서 고른 거예요. 모든 작품을 다 봐서 야 이것만큼은 진짜 예. 야 이거는 진짜 명작이다 하는 사람들이 꼽은 거니까 예, 예. 여러분들 꼭 우리 나중에 블랙리스트 상영회 같은 거 한번 해도 되겠네. 좋네요. 모여서. 재밌다. 예, 예. 왜냐면 좋습니다. 좋은 작품이 많습니다. 네, 같이 맞아요. 보시면 예, 될 예.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까 이제 장혜영 장관께서 류호정 의원의 활약상을 살짝 이제 미리 언지를 주셨는데 저도 좀 약간 상상이 돼요. 뭔가 조곤조곤하면서 임팩트 있는 말로 탁탁탁 치고 나가는데 유인촌 장관 후보자가 무슨 말 하는 거야 지금? 거기서도 이러면서. 신발을 던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난 그 장면이 너무 지금 예상이 되는데 이것도 뭔가 여기서 이제 좀 성지 같은 느낌으로 과연 화를 내실까 안 내실까? 제가 방송국 다녔으면
ABC 마트에서 신발 협찬이라도 좀 받아서 이제 국감에 이제 영상 광고라도 띄워놨겠다. 아이고 정말 잘 될 텐데. 예, 열받게 만드는 1등인 것 같아요. 깐족거리는 거 1등.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안기부 장관님. 안기부 아이고. 장관님. 좋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마지막 후보자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바로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고 가시죠. 문재인 있다는 것은 시가 문제입니다. 이것은 간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첩. 김정은의 행복을 위해서만 사는 간첩이 아니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하셨던 발언에 대한 입장은 그대로. 그 이제 그 구체적인 것은 그 각 개개의 발언에 대한 거는 제가 정리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는 그 공백기에 저는 그때 당시 나라 구해야 되겠다 나왔다고 봐요. 5.16 같은 게 정치법적으로는 구태타인데 사회, 경제, 철학적으로는 혁명이거든요. 그렇죠. 그 과거에 했던 발언에 관련된 모든 것은 대법원 확정 판결과 그리고 정부의 공식 입장을 100% 지지합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을 한멸로 이끌었던 촛불은 거짓입니다. 2016년 촛불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의 계속성을 파괴한 반역입니다. 제가 공인신분 되기 전에는 여러 정치의 견해를 자유롭게 저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국회의원이 되고 더구나 앞으로 국무위원이 된다면 더더구나 개인적인 사견이 아닌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 우리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그렇게 늘 존중하는 행동을 하게 됐습니다. 국방장관 후보자 부족하지만 김정은 큰 차원에서 이끌어나서 육군하고 공무원 신단에 가고 해군은 아니 그 안타깝지만은 그 손잡고 가다가 이제 웅덩이가 푹 빠져서 안타까운 죽음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8명이나 다 처리할 만큼 어마어마한 군의 과오나 그겁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홍범도 장군이 봉오동 전투에서 공을 세웠다고 하나 그 뒤에는 자유시 거기에서 거의 1,500명 되는 우리 독립군의 씨가 마르는데 주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레닌한테 가서 레닌의 권총도 받고 소위 소련군이 된 이분을 굳이 흉상을 세우고 그 육사에 만들려고 했는지. 네. 예, 살짝 뒷말로 홍범도 장군 건드린 거 이건 이제 장혜영 장관의 얘기입니다. 눈을 의심케 하는 장면이었죠. 예, 지금 국회의원까지 하고 이제는 장관이 되겠다라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은 마치 꼭 전광훈 목사의 태극기 집회 발언 같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전광훈 목사 태극기 집회에서 한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전광훈 목사가 말하는 줄 알았다는 그러니까요. 거죠. 예, 근데 실제로 그 집회에서 그 말했다는 거예요. 네. 예, 사실이 그렇고. 자, 그리고 또 이상하게 또 지향점도 비슷해요.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계속해서 망언을 했던 유튜브에 출연하면서 망언을 했던 인사였어요. 그리고 뭐 김정은을 뭐 처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서슴지 않게 얘기를 했고 뭐 최근에는 뭐 국민들의 주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헌법을 부정하는 식의 발언들을 했어요. 이제 그런 분을 이제 통일부 장관 세워놓고 연이어서 이제 또 국방을 담당하는 국방부 장관 역시 극우 유튜브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 그런 인사로 또 내정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 집회 인사들 혹은 극우 유튜버들이 열광하는 인사들로 자꾸 등용을 하는 걸까요? 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약간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생각을 안정기? 하는데 네. 그 초기에 윤석열 정부 생각해 보시면 약간 되게 불안정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스타일이 잡히지 않은 느낌이었달까요? 근데 이제는 딱 그 극우 전체주의 정부라고 하는 스타일로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수순에 있다는 생각이 들고 내각을 딱 그렇게 극우 전체주의 내각으로 재구성을 네. 해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느낌이 딱 들고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이렇게 교시를 내렸잖아요. 네. 이제 싸우는 장관이 돼야 된다. 뭐 그냥 의원들이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고개 끄덕거리고 있지 말고 그냥 이렇게 말로 싸우고 논리로 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네. 모든 장관들이 갑자기 다 한동훈 장관이 됐어요. 한동훈 장관이 되고 네. 그리고 박민식 그 보훈부 장관을 네. 굉장히 많이 카피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런 비슷한 사람들로 이렇게 네. 내각을 꾸려가고 있는데 전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의 상태가 네. 약간 운동권 새내기의 상태다. 운동권 새내기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예. 그러니까 뭔가 초기에는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철학이랄까 방향성이라는 게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았는데 약간 그
근데 교과서가 뉴라이트 교과서인 거죠. 그래서 네네. 분명히 누군가가 뉴라이트의 체계적인 이 교과서를 짜줬고 그 커리를 지금 접하고 나서 약간 사상적 흥분 상태에 있다. 그리고 그 사상적 흥분 상태에서 내각을 예. 재정립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완전 맞는 것 시작하고 1년이 지나서 이제는 뭔가 극우적 분위기로 안정기에 접어드는 네. 이제 그런 3년, 2년 차를 맞이하는 굉장히 그런 정권이 걱정스럽죠. 됐다고. 네네. 너무 재미난 표현입니다. 왜냐면 또- 이 아저씨가 예. 이 아저씨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그 윤석열 대통령 우리 각하께서 예.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 당선인 신분으로 한 말 중에 이 말이 있어요. 뭡니까? 이제는 실용이 가장 최우선이고 국민의 이익이 가장 우선이다. 그랬죠. 맞아요. 그렇게 말했는데 2년이 지나더니 네. 3년 지나더니 갑자기 이념.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 아. 실용 가지고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됐다.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 네. 맞아요. 갑자기 굉장히 이제 중도적 측면의 모습으로 집권을 했는데 바꾼 거예요. 네. 국민들이 표를 준 윤석열과 지금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예. 다른 거죠. 예. 맞아요. 국민들이 약간 어떻게 보면 사기당한 느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예. 신원식 후보 같은 경우는 뭐 막말의 수준이 뭐 김행 장관, 김행 후보 이런 분들하고 달라요. 네. 뭐 문재인의 모가지를 따겠다. 아. 5.16은 뭐 혁명이다. 그리고 그 5.18 관련해서는 한국군의 지휘 체계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좌파들의 교묘한 담론 및 공작이다라고 5.18 특별법을 이렇게 얘기하기까지도 했어요. 그리고 뭐 문재인이란 악마를 탄생시킨 초대 악마는 노무현이다. 예.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아무리 싫어도 대화하는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악마다 해버리면 정치가 없어지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 있으면 같이 대화를 해서 해결하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분들은 인식 체계가 네. 내가 아닌 모든 것들은 다 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하나 저도 우려하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이제 과거에 중대장 시절에 본인이 데리고 있던 병사가 본인의 잘못된 이제 지시로 인해서 포탄에 피격받아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죠. 근데 그 사건은 명백히 관련된 이제 그 당시에 사병들의 어떤 증언에 의해서 중대장의 지시가 있었고 이 지시 사항을 실제로 이행하다 생겨난 사고라는 것이 군 사망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이제 밝혀졌어요. 이 얘기는 약간 진짜 꼬꼬무 같은데 나올 얘기거든요. 네, 맞아요. 예, 이게 저도 봤는데 네. 85년 10월에 어떤 이병이 포탄 사고로 그냥 몸이 다 찢겨서 아유. 숨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불발탄을 실수로 밟아서 죽은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책임이다. 였는데 2022년에 다시 조사해 보니까 불발탄을 받은 게 아니라 60mm 박격포 포탄을 맞은 거예요. 엄청 그 폭탄 터지는 장면 군대 갔다 오는 사람 보면 알겠지만 알죠. 예. 장난 아니거든요. 예. 근데 그때 이 포탄을 제대로 조작하지 않고 이 지휘를 하던 사람이 바로 이분이었다. 아니 그때 당시 상황을 제가 읽어봤는데 현장에 있던 이제 사병들이 포탄이 너무 초탄이 멀리 나가니까 이제 신원식 당시 중대장이 최대한 가까이 쏴라. 그럼 그냥 고각을 높여야 되겠죠. 그러면 가까이 쏘려면 너무 높이니까 현장에 있던 부사관이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커집니다. 다칠 수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터집니다. 그랬더니 잔말 마지막으로 쏴! 이러면서 이제 내가 결정권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발언을 하면서 실제로 고각을 높여서 가까이 근거리를 쐈는데 그게 아군에게 맞은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망을 한 병사가 그 당시 아마 이병이었을 겁니다. 네. 계급으로는. 그래서 그렇게 사망에 이르렀는데 이렇게 했던 본인의 지시의 문제로 사망했던 문제를 아까 말했던 불발탄을 밟아서 죽은 것처럼 사고사로 이렇게 둔갑시켜서 조작을 한 거죠. 그게 2022년에 군사망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밝혀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전면 부인합니다. 이건 허위 사실이다. 사실이 아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요. 이 군사망 진상조사위원회가 열렸던 시기도 윤석열 정부고요. 윤석열 정부 시기에 그 결과의 결론을 내렸어요. 그럼 신원식 장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으로 임명된 사람들의 결과마저도 부정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일할 건지 무엇을 위해 일할 건지 여차 싶으면은 또 뭐예요?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붕짜작 붕짝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했던 것처럼 자칫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도 목 따러 가겠다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까도 김행도 그랬고 윤천도 그랬고 다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문제적 인사라고 나는 보는데 어떻게 맞아요. 보십니까? 아니 그 신원식
N은 신원식으로 네. 이게 저는 정의당에서 이번에 저희 이제 오. 원내대표님이 예. 국방에 네, 계시니까 아마 인사청문회를 하시게 될 텐데 말씀처럼 이 신원식 장관 후보자가 굉장히 많은 말을 해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가지고 신원식을 다시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과거의 언어를 가지고 현재의 신원식과 이렇게 대비할 수 있는 게 굉장히 DB가 많으세요. 그렇구나. 그래서 방금 전에 그 윤석열 정부에서 했었던 군 사망조사위원회 보고서를 가지고 현재 신원식 장관을 이제 당신의 입장을 물어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네요. 이분이 또 3년 전에 월간조선이었다. 네네.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군 통수권자잖아요. 대통령이라는 존재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군 미필은 대통령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군 미필자잖아요. 미필이죠. 일타쌍피야. 박근혜 대통령도 미필자였어. 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어떻게 여전히 그 견해를 유지하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인사청문회에서는 신원식에는 신원식으로. 예. 지금 누가 지금 들어가 계신가요? 여기 정의당은. 저희 배진교 원내대표. 또 전투력 있는 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분은. 네. 볼만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예, 우리 혁명정부 시민 여러분, 요번에 이 세 분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중에서 또 정의당이 어떻게 또 하고 나가는지 지금 장혜영 의원의 어떤 중요한 평가처럼 잘 보시면 재미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앞서서 저희가 이럴 시청자 수가.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던 이제 밸런스 퀴즈입니다. 자, 신원식, 김행 그리고 유인촌 이 세 후보자 중에서 어떻게든 쥐어짜내서 한 사람만큼은 반드시 이 사람은 통과시켜 달라고 해야 된다면 그 중에 한 명은 누구입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네. 자, 답변해 주시죠. 누가 인재인가? 누가 인재인가? 근데 이렇게 나한테 어려운 질문을 했으니까 네. 제가 답하고 난 다음에 두 예. 분도 답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예.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꼭 돼야 된다고 네. 한다면 저는 네. 너무 어렵다. 헌법기관의 답은 헌법기관의 따단, 답은 따단. 헌법기관의 답은 뭐야? 저는 유인촌. 유인촌. 예, 왜죠? 헌법기관의 답은 유인촌 장관은 네. 정의당에서 인정한 아니, 인재로 끝까지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들어보세요. 이렇게 할 줄 끝까지 들어보시고 유인촌 장관을 꼽은 이유는 네. 한 번 중도 사퇴한 사람은 네. 또 잘릴 수 있다. 아. 그러니까 이 셋 중에서 사실은 국무위원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없죠. 없다. 당연히 없지만 그래도 저한테 과제를 주셨으니까 한 사람 골라야 한다면 가장 빠르게 낙마돼야 하는 사람, 가장 빠르게 그만둠 당할 수도 있는 사람, 사고 쳐서 빨리 그만둘 것 같은 사람을 예. 생각을 해보니 저 중에 가장 성질 급한 스타일은 유인촌 장관이다. 오호. 장관이 돼도 바로 빛의 속도로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큰 사람으로 네. 유인촌 장관을 꼽았습니다. 유인촌. 말 잘 포장하니까 또 그럴싸하게 예. 들리네요. 네, 그래서 이제 장혜영 장관의 픽은 여기에서 인재는 유인촌이다. 야, 예. 그럼 예. 민주당의 공식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어떤 예. 사람을 가장 인재로 보고 있는지. 민주당에서 최고의 인재는 신원식입니다. 신원식. 예, 이분을 왜요? 국방부 장관을 시키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공격거리들이 수도 없이 많아지고 마치 종합 선물 세트처럼 하루하루 이분의 말과 행동이 전부 다 대여 투쟁에 아주 중요한 소재거리가 될 겁니다. 굉장히 야당적 자세에서 민주당의 고르셨군요. 희망이다. 민주당의 희망이자 우리의 엑스맨 가서 열심히 활동하셔라. 예, 우리를 위해서 이런 느낌. 대단하십니다. 아유. 예. 자,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마지막. 이게 공교롭게 다 다르네요. 예, 진짜 딱 한 번만 기자의 눈으로 하면 본 기자의 눈으로 본. 기자는 근데 블랙리스트 절대 못 꼽아요. 오. 네, 그래서 저는 어떡하지? 그러면 어쩔 수 없다. 김행이다. 김행이다. 이거 골고루 하나씩. 왜냐면 예. 어차피 거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 공약 사항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게 정해져 있고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김행 옹호하려니 말이 안 나오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걸 왜 시켜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힘들었어. 나도 힘들어 지금 죽겠네. 막 등에 땀나. 언론인은 물어보는 사람이죠. 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좋아요. 하여튼 언론이 본 최고의 인재는 김행이랍니다. 아니에요. 예, 그렇다고. 세상에. 안기부 장관, 안기부장이 뽑은 네, 원픽 김행. 정말 네. 불쾌하군요. 아유. 괜한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 보시는 분들도 웃으면서 보셨을 텐데 참 이게 웃으면서 할 말은 아닙니다. 장관 하나를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서 국민의 삶도 달라질 수 있기 달라지죠. 때문에 정말 우리가 잘 지켜보고 비판할 때는 잘 비판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자, 장관 후보자의 공통점을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이 세 사람을 향해서 대통령이 한 말이 있습니다.
장관들은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전투적 투사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장관들이 싸우는 자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난 일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싸우는 자리인가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들었고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연차 내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공산 전체주의와 싸워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보면 무슨 윤석열 대통령 뭐 투사 뭐 이런 분인 줄 알겠는데 아까 또 장영 장관의 얘기처럼 뭔가 운동권에 좀 경도되어 있는 느낌의 뉴라이트 운동권에 경도된 모습으로 보여져요. 자, 그렇게 해서 싸워라라고 외침을 받은 이 세 사람들 내각으로 만약에 오게 된다면 정말 어떤 대한민국이 펼칠지 저는 좀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총평을 하신다면? 예.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극우 전체주의로 내각을 명확하게 재편을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가고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한마디로 규정하자면 결국은 국민과 싸우는 대통령이다. 국민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이 순간에도 태평양으로 후쿠시마 해고염수가 흘러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염수 문제 관련해서 이 과학을 인정하지 않고 다 괴담을 믿는 사람들과 싸워야 된다라고 했는데 국민의 80% 이상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진정한 문제이고 반대해야 되고 걱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국민의 80%하고 싸우고 있는 대통령이고 근데 국민의 80%랑 싸우려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싸울 사람들이 필요한 거고 자기와 함께 싸워줄 수 있는 이제 내각을 꾸리지만 하지만 5년짜리 정권이 어떻게 국민들을 이길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사실은 싸워봤자 결국은 국민이 이기는 싸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 그런 얘기하더라고. 이번 내각을 딱 한 단어로 하면 싸움 딱 내각이다. 이렇게 딱 표현을 했는데. 자기 무슨 죄가 있어서. 자기 무슨 죄. 그러니까 다가 미안하다. 자, 그래요. 이제 옥소 폴리틱스에서 시민들은 과연 이번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는지 자, 우리 안기 부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유인촌 장관이 이제 아무래도 가장 유명하고 핫하다 보니까 이번 개각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의 유인촌 장관 임명 어떻게 보세요라고 저희가 229명에게 당일날 물어봤습니다. 발표 나온 당일날 확인해 보니 반대가 67.3%에 달했고요. 찬성은 9.5%, 그러니까 10%도 안 되는 사람들이 조금 지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정치 성향별로도 분석을 해봤는데요. 진보부터 중도까지 쭉 보시면 알겠지만 빨간색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거의 다 중도 확장성이 없는 거죠. 그렇네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 중 하나인 중도 보수도 반대가 더욱 높은 상황이고 보수도 보면 찬성은 없어요. 보류만 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좀 보수층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이번 인사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라는 거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댓글 같이 보면요. 일단 뭐 진보에서는 알아서 하세요. 전 그냥 이민 갑니다. 뭐 두 번째는 뭐 윤석열 대단하네. 가만히 있으면 이재명 이기는데 굳이 비호감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하다니라고 이렇게. 그러네요. 신기하네요. 대한민국의 가장 치사한 대통령 MB의 재탕이다. 뭐 이런 반응도 나옵니다. 중도 보수에서도 유인촌에 가려서 그렇지 나머지 두 명도 너무 함량 미달이다. 쌍욕 청문회 또 보겠다. 뭐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도에서는 명언을 인용했습니다. 전 정권 장관들 중에 훌륭한 사람들 봤습니까? 라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굳이 전 정권 장관을 데려와서 이렇게 아주 대단합니다. 그리고 강직한 코끼리님 이것도 중도분인데요. 제 말이 아니에요. 이분이 하신 말이에요. 미친 거지 또라이로 정부 관료를 가득 채우다니 이렇게 제 말이 아닙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본인이 쓰고 본인이 읽는 건 아니겠죠? 제가 그 아이디를 잘 봐주세요.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정도로 부지런하면 제가 아주 성공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그리고 보수 측에서 나온 댓글도 와 유인촌은 항상 초월이다 하고 X를 눌렀습니다. 보수 측에서도 호의적인 댓글은 없었습니다. 저 보수 쪽에서 찬성이 하나도 없이 정말 다 반대하신 분들은 정말 보수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것도 역발상이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자기 지지하는 진영이 잘 되길 바라는 거 너무 좋은 일이죠. 좋은 인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가 보기에도 꽝인 인사를 집어넣고 있으니.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우리의 채널을 보고 계신다면 옥소 폴리틱스 결과를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열심히 조사하고 있습니다.